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ITQ 엑셀 2021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나랑 잘 맞을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 두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ITQ 시험 버전이 MS 오피스 2016 버전에서 2021 버전으로 2024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ITQ 시험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러한 추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엑셀 2021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써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서 엑셀 2021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화면 구성의 인터페이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각각의 기본적인 메뉴 명칭과 사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파이팅하게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들으시던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강사님의 강의와 또 내 수업 스타일이 잘 맞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쉬운 것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강의는 핵심만 담으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고 쉽게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 또 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ITQ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분들을 합격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합격을 시켰고 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수기, 강의 수강 후기를 들어보시면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저도 그에 보답해서 최고의 강의로 여러분들이 쉽고 또 빠르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ITQ 엑셀 시험이 2024년도부터 MS 오피스 2021 버전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2016 버전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시험 버전이 오피스 2016에서 2021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하나 여기에선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걸 먼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각각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ITQ 엑셀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숲을 좀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행히 ITQ 엑셀 2016과 2021 사이에 엄청나게 큰 변화는 없어요. 한 가지 변화만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엑셀의 기능 중에서 부분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께서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부분합이라고 하는 기능은 말 그대로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할 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의 부분적인 합계, 부분적인 개수, 부분적인 평균을 계산하고자 할 때 부분합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조건에서 기존의 2016 버전에서는 그룹 해제 메뉴에 윤곽 지우기라고 하는 메뉴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 명칭이 개요 지우기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간 강의 교환에 있는 엑셀 2021 시작하기 연습자료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데이터 메뉴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요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룹 해제라고 하는 메뉴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개요 지우기라고 하는 기능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그룹 해제 이런 개념도 사실 생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크게 바뀌어졌구나. 이 정도의 흐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곽 지우기, 개요 지우기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부분합 강의를 진행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ITQ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어찌됐든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배우는 거, 화면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처음에 사람이 만날 때도 이름을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엑셀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도 각각의 메뉴 명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왼쪽 상단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3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버튼은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저장 아이콘이 되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작업을 이전 단계로 되돌리는 되돌리기 다시 실행이라고 하는 명령,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의 명령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될 메뉴는 아마도 파일 저장 메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컴퓨터에 기록을 시켜야 되겠죠? 변경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나중에 또 불러올 수 있고 또 시험에서도 당연히 파일을 저장해야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장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화면을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엑셀 화면으로 이동을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왼쪽 상단에 보여지는 메뉴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파일을 저장할 때 쓰는 저장 아이콘이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뉴는 각각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가 현재 비활성화된 이유는 취소할 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은 거죠. 제가 이 상태에서 이메일 셀, 예를 들어서 제가 셀이란 개념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 입력을 할 수 있는 단위를 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LO셀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데이터의 값으로 엑셀 2021이라는 값을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작업한 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있는 실행 취소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Z 키 또는 여기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실행 취소 메뉴를 눌러주게 되면 작업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작업을 취소했는데 이걸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다시 실행 또는 여기 단축키 보이시는 것처럼 컨트롤 Y 메뉴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여러분들이 인터넷 페이지로 탐색할 때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메뉴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은요, 무제한은 아니고요. 설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 10개에서 맥시멈 50개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가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내가 어떤 작업을 실수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여기 있는 실행 취소 메뉴를 누르거나 단축키 보이시죠?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문서를 편집하면서 뭔가 잘못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재빠르게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을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장을 눌렀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새롭게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저장 버튼을 누를 때 어디에 저장할 건지를 물어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물어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3개의 메뉴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확장 메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를 눌러서요. 여러 가지 메뉴를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요 3개의 메뉴가 체크가 되어져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열기라는 메뉴를 자주 쓴다. 그러면 열기를 누르면 열기 메뉴가 추가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해당하는 메뉴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메뉴를 눌러서 리본 메뉴 아래 표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얘를 다시 한번 눌러서
위에 표시를 하게 되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타 명령 메뉴를 눌러주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메뉴를 직접 클릭해서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게 추가한 거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제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세팅이 좀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요건 내가 안 쓰는 기능이야. 그럼 제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 있고, 또는 요 메뉴가 아예 꼬였어요. 메뉴 순서가 바뀌었거나 막 이상한 것들이 잔뜩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용자 지정 메뉴에 들어가서 기타 명령을 눌러주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원래대로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모든 사용자 지정 다시 설정을 하게 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기본 3개 메뉴로 다시 기본 값으로 되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거나 또는 어떤 설정을 하다가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대한 설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아까 보신 기타 명령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데이터에 대한 파일에 대한 이름이 표시되는 제목 표시줄이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서치라고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윈도우즈의 도움말 같은 메뉴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해서 동기화했을 수 있는 로그인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여기 있는 검색이나 로그인 메뉴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창 조절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 조절 메뉴는 말 그대로 엑셀에 대한 창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거는요, 리본 메뉴에 대해서 축소를 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부터 세 번째 메뉴는 최소화, 전체 화면, 그리고 종료, 이렇게 3개의 메뉴, 닫기, 이렇게 3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이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를 눌러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탭 표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 확정되어 있던 메뉴에서 탭이 제목을 말합니다. 제목들만 쭉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눌러서 자동 숨기를 하게 되면 리본 메뉴가 숨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어떨 때 쓸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좀 내가 시험장에 갔더니 모니터 크기가 좀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요거를 살짝 펼쳐진 메뉴를 숨기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숨길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있는 리본 메뉴 표시 옵션에서 탭 표시를 누르면 이게 탭만 표시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더 넓게 화면을 보면서 편집할 수가 있겠죠. 요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창 조절 메뉴는요, 말 그대로 창을 잠깐 숨긴다거나 이렇게 하면 최소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대화를 하면 전체 화면이 될 것이고, 전체 화면인 상태라면 창이 축소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종료, 창을 닫을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들은 이제 창 조절을 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리본 메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체적인 메뉴 구성을 리본 메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떤 편집을 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작성이나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의 모음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탭, 여기 가장 왼쪽이 파일 탭이죠. 얘만 백스테이지 보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메뉴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는 아래쪽 쭉 나열된 형태의 백스테이지 보기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파일 탭을 제외한 홈 탭부터 도움말 탭까지는 전부 다 리본 메뉴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리본 메뉴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가장 먼저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의 제목이죠.
검토, 데이터, 수식 이런 식으로 대메뉴가 있고요. 그 메뉴 안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언어 교정 그룹, 접근성 그룹, 메모 그룹. 또 그룹과 그룹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 안에는 세부적인 명령이 이렇게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실행을 할 때 단순히 새 메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 탭 또는 검토 메뉴에 메모 그룹에 새 메모 명령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고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탭 그룹 명령 순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리본 메뉴라고 하는 형식은 메뉴들이 이렇게 쭉 아이콘으로 펼쳐져서, 그죠? 가로를 쭉 이렇게 그룹별로 아이콘이 펼쳐져서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이 그림 형태로 보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상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최소 단위가 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셀 하나하나의 값들에 대해서 현재 어느 셀의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게 이름 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재는 L9셀이 선택이 되었는데 요거를 요렇게 요 L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L이 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좀 아직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A열, B열, C열 이렇게 세로 줄을 열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1행, 2행, 3행 이 가로에 대해서 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컴 오피스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얘를 줄 칸이라는 개념을 써요. 세로를 칸이라고 그러고 가로를 준이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 MS 오피스 계열 엑셀이라던가 또는 액세스라던가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세로줄을 열, 가로줄을 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이라고 하는 거는요. 열과 행에 대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열이 먼저 이름이 표시되고 그 다음 행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L9셀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름 상자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이렇게 이름 상자를 보고 현재 셀의 위치를 알 수 있구나 이 정도의 개념만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어떤 수식을 입력을 할 수 있는 수식 입력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수식 입력줄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값을 입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엑셀 2021이라는 값이 있다 라고 할 때 이러한 값을 입력하는 게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버튼을 누르면 값이 입력이 되면서 다음 줄로 데이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떤 값을 입력하는 거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텍스트가 될 수가 있고요. 텍스트와 문자를 결합한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수학식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을 때 결과값이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1 더하기 1은 얼마다? 2다. 요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수준, 초등학교 1학년을 사실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연산을
식을 입력할 때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엑셀에선 는이 먼저 와요.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그냥 1 플러스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문자열로 우리가 왜 1 플러스 1 행사도 있잖아요. 그죠? 얘를 문자로서 입력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1 플러스 1 더하기 1을 계산, 다시 말해 수식으로 적용을 하라는 건지 엑셀은 몰라요. 사용자가 구분해 줘야 되는데 내가 단순히 1 플러스 1이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싶은 거라면 바로 그냥 입력하면 되겠죠? 1 플러스 1. 그럼 얘는 뭐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텍스트 형태로 삽입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2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싶어요. 그걸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이 값을 수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데이터를 입력할 때 등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요거는 규칙이에요. 우리가 더하기는 덧셈 기호로 사용하겠고 뺄셈, 곱셈, 나눗셈 요것들은 그냥 사칙 연산이죠. 각각의 기호를 사용해서 더하기를 할 땐 덧셈 기호, 뺄셈을 할 땐 빼기 기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로 규칙을 정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도 우리가 수식을 입력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수식 앞에는 반드시 는 등호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로 시작을 하면 내가 지금부터 입력할 데이터는 문자열이 아니라 수식, 계산을 수행을 할 거예요 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계산이 도출되지 않고 단순히 1 플러스 1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번은 어떻게 할 거냐? 는을 먼저 입력하자는 거죠. 는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라고 하는 결과값이 도출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셀에다 직접 입력을 했는데 수식 입력줄에서 똑같아요. 여기서 는 입력하고 1 더하기 1 하게 되면 결과값 2가 이렇게 도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는을 입력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fx 요거 이제 함수 마법사라고 하거든요. 요걸 누르면 sum 합계를 구하거나 average 평균을 구하거나 if 만약의 값을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함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함수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럴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값을 n5셀에다가 입력하는 거를 승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허용을 할 수 있고 또는 이 입력을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n5셀에다가 내가 5라는 값을 입력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입력한 값에 대해서 내가 승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입력 버튼을 누르면 입력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라고 입력하고 여기에서 X 이 버튼을 누르면 입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죠. 요거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 버튼을 누르면 V 체크 확인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하게 입력이 승인이 되고요. 반대로 값을 입력하고 X 버튼 또는 키보드 가장 왼쪽 상단에 보시면 ESC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 키를 누르면 입력이 취소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승인하거나 입력을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축키를 통해서 여러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엔터를 누르면 값을 승인하고 이스케이프, ESC 키를 누르면 값 입력이 취소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 입력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수식 입력줄의 칸이 좁으면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넓다라고 하면 다시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칸이 좁아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이 세로 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로 데이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행이라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이 한 칸 한 칸 데이터가 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자료가 2025년에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입력하는 자료가 2025년에 임직원 입사 현황에 대한 자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그죠? 1년이라고 하는 게 총 12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입사한 임직원 현황, 2월에 입사한 임직원 현황,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까지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첫 번째 시트에는 1월에 입사한 사람들에 대한 임직원의 인적사항이 기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트에는 2월에 입사한 사람의 인적 현황이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엑셀을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엑셀은 문서 작성의 개념이 아니라 페이지란 개념이 아니라 시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데이터 입력 단위는 제가 뭐라고 했죠? 셀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셀이 여러 개가 모여서 워크시트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시트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개의 시트가 모여서 하나의 파일로서 저장이 되죠. 요거를 통합 문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셀과 이 셀을 여러 개의 값으로 나눠서 입력할 수 있는 시트, 그 중에서 현재 활성화된 시트를 워크시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워크시트가 뭐예요? 제1작업, 첫 번째 시트가 되겠고요. 지금은 제가 제4작업을 눌렀으니까 제4작업이 워크시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셀들이 모여서 시트를 만들게 되고, 이 시트는 필요하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